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6장 정부 지출과 예산제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파트는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산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의 구조. 자, 예산의 범위가 있는데 공공부문은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일반 정부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표가 잘 나와 있어요. 예산 구조 관련해서 공공부문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공공부문은 크게 일반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이렇게 있어요. 금융공기업은 빠진단 말이지. 우리의 관심사는 일반 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정부만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정부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지방정부.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중앙정부에는요, 거기 보시면 예산과 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산 그리고 기금 이렇게요. 그냥 한 번만 봐두세요. 뭐 그렇게 이것도 포인트, 출제 포인트로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예산이 일반 회계랑 특별 회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와 그리고 특별 회계 이렇게 나눠져요. 특별 회계.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일반 회계 한번 볼까요? 자, 261페이지. 자, 일반 회계는 국가 고유의 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국가 고유야, 국가 고유. 자,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국가 활동에 세입, 세출을 포괄하는데, 우리가 흔히 국가 예산 할 때는 일반, 여기 나와 있는 회계를 주로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자, 23년도에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약 369조 원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 회계 예산 규모가 71, 그리고 기금이 197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자, 특별 회계가 있는데 특별 회계 이렇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회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별 회계는 거기 봅시다. 1번. 정부의 기본 활동을 위한 경비인 일반 회계랑 구별해서 별도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요. 별도로 운영이 되고. 2번.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의 사업이 우편, 조달, 아니면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 빨간 색깔이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에만 쓰이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재정에 칸막이식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야. 여기서 얻게 된 재정 수입은 여기에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 보시면 재정에 경직적인 경직성을 초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다른 데 목적 구속, 뭐 어느 그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게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죠. 근데 뭐 이게 역시 행정학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 재정학에서는 한 요 정도 상식으로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또 기금이 있어요. 요 기금. 기금에 대해서 살짝 보시면 기금은 예산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정 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특정 사업에만 활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좀 더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민연금기금이라든가 남북협력기금 거기에만 쓰이는 거죠. 문화예술진흥기금, 외국환, 평형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62페이지 가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3번 보세요.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빠져요. 예산에서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돼요. 예산에서 배제되어서 거기 보시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야. 예산의 연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이 저해가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의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표까지 그렇게 볼 거는 아닙니다. 그냥 한 요 정도? 그냥 기금과 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별개로 우리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산의 형식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형식.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서 나오는 게 이제 본예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짰거든요. 이거 내에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 하죠. 그래서 국회 의결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 추가로 집어넣는 것이고, 준예산이라는 것은 아니 회계 연도가 개시됐어. 근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준해서 우선은 아니 뭐 행정부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특징 나와 있는데 가볍게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좀 약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 특성을 한번 보시면 약간 그래도 작은 정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서 정부 재정이 적자인데 다른 나라는 더 심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늘려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 발행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의 건전성이 좀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방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좀 약간 경직성의 경비가 차지하는 경직성의 경비, 국방비 같은 거죠. 이게 좀 커.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자, 문제점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금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점차 커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예산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자꾸 두게 되면 이렇게 제도가 복잡해진다라는 거, 그거랑 관련이 있겠죠. 자, 경직성 경비가 또 증가하고 커지기 때문에 경기의 조절 기능 측면에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통합예산제도는요.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보전재원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보전재원이라는 것은 거기 화살표 있죠?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나 흑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메우거나 처분하기 위한 금융활동을 얘기하는데,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예산제도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공무원 9급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예산제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그냥 한 요 정도 상식으로만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챕터 6장과 관련한 정부 지출과 예산제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7장 비용 편입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